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표된 전선 지중화율 통계에 따르면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과 비교했을 때 그 격차가 8배 이상 크게 벌어져 재정 자립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전선 지중화율 통계를 짚어보고 재정 자립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 전선 지중화율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흔히 이 전선, 이 전주가 우리 지상에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지중화 사업이란 이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이 전선과 이 각종 통신선을 이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네. 지난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업인데 지난 9월 26일 국회 산자위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네. 지난해 지중화율은 서울이 가장 높았고 이 대전, 인천, 세종, 이 부산 등이 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 대구도 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이 광역시 중에서는 상당히 좀 낮은 편에 속했는데 이 32.5%였고요. 네. 이 경북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이게 10%가 채 되지 못했고 그 다음이 전남, 강원, 전북이 이 지중화율이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네. 2023년 기준으로 서울의 지중화율이 62.2%인데 반해서 이 경상북도는 7.8%로 앞서 진행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이 서울과 경상북도 간의 격차가 약 8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올해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네. 2년 전에 이 슈토크에서도 똑같은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경북 지역은 지중화율이 7.4%였던 걸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전선 지중화율의 현황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사업 선정 방식의 개선이 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지역별로 전선 지중화율이 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재정적인 문제, 돈 문제입니다. 이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려면 먼저 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비용에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네. 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절반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 과거의 지중화 사업이 도심 번화가와 대로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 지자체와 한전이 부담하더라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 대도시의 지중화 사업이 집중됐었던 경향이 컸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시행했던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으로 이 지자체가 50% 부담하던 것을 이 국가가 국비로 20%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30%만 부담하도록 새로운 사업이 2020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네. 이 그린뉴딜 사업은 2025년 내년까지 2조 원을 투자해서 지역과 관계없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전선과 통신로를 지중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경북의 전선 지중화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인데 현재 또 전선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일단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선과 통신선이 막 설치되어 있다 보면 이 경관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보다 먼저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좌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특히 높은 차량이 지나간다던가 다른 작업 중에 통신선과 전주 때문에 부딪힌다거나 사고가 일어날 우려도 있는 거고요. 또 이 주택 밀집 지역이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선이 낡으면서 이 누전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화재 사고의 빈번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건데요. 네. 이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경북의 전통시장에서 화재 발생이 6건 있었는데 대부분이 합성과 누전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이었죠. 영덕시장에서 있었던 화재의 경우에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됐는데 79곳의 점포가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강풍이나 비바람이 불게 되면 단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지중화된 선로보다 높기 때문에 네.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우리 지역 대부분 지자체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완료한 곳도 있는데 이 네.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가장 먼저 사업을 완료한 곳이 이 청송군입니다. 최근 청송군, 청송읍내가 이 전선 없는 동네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네. 2020년 전선 지중화 사업에 선정이 돼서 2년에 걸쳐서 이 사업비를 투입했고 완료가 된 겁니다. 네. 이 예산으로 청송읍 중앙로 소재지 구간에 이 지중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전주도 철거하고 도로와 인도까지 정비를 마쳤는데요. 네. 이번 전선 지중화 사업은 농림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가 되면서 이 도로 정비는 물론 인근 가로 경관을 함께 개선하는 효과도 봤습니다. 네. 시설물 정비뿐만 아니라 이 정비된 가로에 청송 사과를 홍보하는 사과 조형물도 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영양군도 이에 앞서서 2019년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완공을 했습니다. 영양읍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 지중화 사업을 완료했는데 네. 경상북도가 이렇게 지중화율이 꼴찌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읍내 중심, 그러니까 사람과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들은 이 지중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반면에 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디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청송군 그리고 영양군 사례 살펴봤고요. 안동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동시가 지난 민선 7기부터 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0년 동안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네. 단시간 내에 해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도 그렇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2018년부터 2017년까지 원도심 13개 노선 6.48km 구간의 이 전선을 지중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원도심에서 추진 중인 전선 지중화 사업은 지난 2020년 7월에 630m 구간 사업을 완료했고요. 네. 이 작년에는 1km 구간의 이 공사를 상반기에 마무리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천리고가교 북단에서 목성교 사거리의 500m 구간, 또 이 삼보 잡탕에서 뿌리교 복사까지 500m 구간의 이 지중화 사업에 들어갔고요. 네. 올해 역시 지중화 사업을 약 1km 구간에 60억 원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목성동에서 천리고 고가교 북단 1km 구간,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안동 신시장 입구부터 이 서부초등학교 사거리까지 0.55km 구간의 이 지중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네. 10년 동안 계획을 세운 만큼 이 절차대로라면 차근차근 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안동시의 상황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도 전국 곳곳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 그런데 이 전선 지중화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북부권 지역은 아니고 경북 경주시 사례인데요. 이 경주의 봉황상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네. 상가에서 이 지중화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이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이 주민과 주민 간의 이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 바로 옆에서 고전류가 흐르는 점 때문인데 이 지상기기가 내뿜는 전자계로 인해서 이 건강악화 위험성을 제기한 겁니다. 우리가 뭐 알다시피
전선이 이 지상에서 다니게 되면 한동안 이 높은 고압 전류가 흐르는 것 때문에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지상의 이 전선과 전주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이 지중화됐을 때 이 전자파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생각해 보면 이 지상에 전선과 전주가 있으면 이 공기 중으로 전자파가 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곳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이 지중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곳들이 적어서 한 곳에 이 전자파와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전자계를 보면 전자파 중에 저주파 전자파가 이 지중화된 시설에 많이 확인된다고 하는데요. 네. 멀어질수록 이 검출량이 극히 줄어들고 이 고주파 전자파의 경우에는 거리가 길어도 에너지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때문에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이 반대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이 경주시 입장에서는 이 전선 지중화의 경우에는 기존 전선보다 두꺼운 피복 네. 그로 감싸서 이 전류와 전자파가 나오지 않도록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네. 한국전력에서 지중화가 완료된 구간에서 이 전자계를 측정한 결과 이 근접한 경우에 30m 떨어졌을 경우, 이 80m 떨어졌을 경우 인체 보호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30m 떨어지더라도 인체 보호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네. 이것보다 약 1m 정도 떨어졌을 때는 인체 보호 기준에 약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반대 주민들은 소량의 전자계라도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에는 경우가 달라지지 않느냐라고 네. 또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상기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이 지상기기를 설치해야겠다면 지상기기 부지 인근에 집들을 다 매입해서 네. 아예 거리가 떨어져 나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전선은 지중화되더라도 이 전선과 전선 사이를 잇는 그러니까 우리 이 지상에 있을 때 전주 역할을 하는 네. 지상기기가 이 지상에 나와 있을 경우에는 역시나 이 전자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장기간 노출 영향에 대해서는 이 연구를 해보니까 역학적인 증거가 좀 미약해서 영향이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는 만큼 이런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주민 여론, 이 주민 수용성을 잘 반영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전선 지중화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지만 또 해외에서는 이미 일찌감치 이 사업을 진행한 곳이 꽤 많은데 네. 해외 사례들도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서구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미 19세기 산업화 도시화를 추진하던 당시부터 네. 이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환경 또 안전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네. 앞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이 전선이 밖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 이 높이가 상당히 높게 있다면 괜찮겠지만 네. 사람의 통행이나 보행 그리고 자동차의 이 통행 중에 이 부딪힐 수 있는 높이에 설치된 경우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네. 게다가 좁은 집집 사이에 전선을 잇다 보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누전 사고들이 이미 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앞서서 경험했기 때문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빠르게 좀 시행을 했는데요. 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창 산업 발전을 하던 당시에는 전선 지중화 사업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중화할 경우에는 지하에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비용 자체가 더 들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서야 21세기가 되어서야 이 전선 지중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OECD 가입 국가의 평균 지중화율이
62%인데 우리나라는 이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이 지중화 사업의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서구 국가들의 경우에는 일찍 지중화 사업을 실시한 것도 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도 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펼쳐지다 보니 이 지상에 전선과 전선주를 설치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전투가 벌어지면 빠르게 네. 이것들이 부서지고 그쵸. 복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네. 이 전투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처음부터 지중화 사업으로 설치를 했었던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 복구하는 과정에서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지중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보다 좀 빨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선진국들을 좀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 이 배전선로의 약 20%가 지중 배전선으로 구성이 됐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도시 위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땅덩어리가 넓은데 인구 밀도가 밀집된 지역은 지중화 사업이 많이 진행된 반면에 넓은 땅을 갖고 있지만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들은 이 지중화 사업을 굳이 시행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지중화율이 72%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네. 미국과 대비하면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런던의 경우에는 모든 배전선로가 지중선로로 운영되고 있고요. 네. 이 프랑스의 경우에도 지중화율은 50% 정도인데 파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중선로로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인구 밀도에 따라서 지중화율의 차이가 좀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선진국의 전선 지중화율이 높은 건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배경도 있었겠지만 뭐 사업 예산이나 뭐 공사 환경도 좀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앞서 살펴봤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이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전력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보니 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이 지중화율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혜자가 이것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 주민들이 지중화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면 본인들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 부담하기 때문에 그쵸. 상대적으로 지중화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호주의 경우에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경우에는 지중화 비용을 요청자가 이 부담을 하고 이 주정부, 지방의회가 지중화 사업의 이 절반 정도 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네. 영국은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신설과 이설 비용에다 이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이 지중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해소하고 있고요. 네. 이처럼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이 호주나 뭐 일본, 미국, 영국의 경우에는 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이 예산을 특정한 기금을 마련해 놓고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네. 우리도 지자체가 이 부담하는 비율을 조금은 줄여서 지중화 사업을 위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내용 다뤄봤는데요. 끝으로 경북의 전선 지중화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경북의 전선 지중화율이 7%인 것은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인구가 밀집된 지역, 읍면 소재지 지역과 그리고 동지역들은 이 지중화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러려면 이 국비 확보가 좀 필수적인데 2025년이면 이 그린 뉴딜 지중화 사업의 예산이 모두 소진이 됩니다. 이후 2026년부터 새로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전선 지중화 현황부터 예산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